안녕하세요. 판매드립입니다. 미국 의대 치대 입학을 위한 이제 장기적인 준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통합 의대나 통합 치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가 그 인터넷상으로나 여러 가지 유학원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피상적인 수준 정도로만 이제 정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접하는 정보들이 이제 단순히 뭐 매우 경쟁이 치열하다 뭐 이런 사실이라든가 관련 대학 리스트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무엇을 어떻게 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체계적인 분석이나 전략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정보의 불확실성이 고등학생들, 지원자라든가 학부모님들께 구체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로가 우리 학생에게 정말 그 유리한가, 객관적인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단편적인 정보의 나열을 넘어서 통합 의대나 통합 치대 입시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현실적인 합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가능성부터 구체적인 준비 과정, 그리고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설명의 순서를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의대나 미국 치대 입학까지의 전체적인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 통합 의대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세 번째가 미국 통합 치대, 그리고 네 번째 통합 의대나 통합 치대에 대한 공통적인 입학 전략과 준비 타임라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판매드랩에서 제공하는 미국 통합 의대 통합 치대 전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첫 번째 설명의 영상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의대나 미국 치대 입학까지 루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의대 입학의 전통적인 경로죠.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4 플러스 4 이런 개념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미국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학부 졸업생을 선발하는 전문 대학원이되죠. 그래서 모든 과정이 4년제 대학에 입학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4년의 기간 동안 의대 지원에 이제 그 필요한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충족시키는 과정이죠. 여기에는 이제 다음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제 뭐 높은 학점, GPA, 대학 학교에서의 GPA라든가 필수, 이제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 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MCAT 준비하고, 고득점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리서치 같은 거, 쉐도잉, 뭐 메디컬 발런티어 이런 것들, 이런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 요건들이 바탕으로 이제 전체 충상, 일반적으로 이제 3학년 마치고 4학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의대 지원해서 장기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합격하게 되면 학부 졸업 후에 의대 과정에 진학하게 되죠. 이 부분까지는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이 전통적인 경로 내에서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세 가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에 이제 처음에 입학할 때 학부 트랙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의대 진학에 필요한 지도를 받는 이제 프리메드 트랙이죠. 이 둘째가 학부와 의대가 연계된 통합의대 BSMD 과정이고 세 번째가 가장 뭐 일반적으로 일반 미국의 대학의 바철러 오브 사이언스 BS 트랙으로 입학을 하는 그래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의대에 지원하는 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미국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전공 분야를 가장 많이 선택했는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의대 합격생의 학부 전공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2024년 AAMC의 공식 통계인데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제 대학생들 의 이제 65.5%가 이제 생물, 바이올로지 계열 포함해서 BS 출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인문 사회과학 BA 출신 합격생도 31% 정도에 다다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미국 의대가 과학적 역량 이외에 뭐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통합의대 출신 합격생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통계적으로 이제 3.5%에 불과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미국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통합의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학한 최종적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3.5%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낮은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의대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발 인원, 통합의대 프로그램의 선발 인원 자체가 굉장히 극소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대가 전체 신입생 정원 중에서 극히 일부만 BSMD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사전에 할당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BSMD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시점에 이제 미리 의대 입학을 확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수 정예 선발 제도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나머지 96.5% 정도 학생들이 걷는 일반적으로 4 플러스 4라든가 프리메드 이런 쪽의 전통적 경로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S 출신의 합격생들이 65.5%, 여기에는 이제 프리메드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 경로가 가장 유리하다는 의미는 또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가장 많은 수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 경로 위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증거를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두 경로 다음과 같이 뚜렷한 차이를 가지는데 이제 BSMD 통합의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 과정에 이제 경쟁은 굉장히 높지만 합격 시에 의대 진학까지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로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전통적 경로 4 플러스 4 이 개념의 경로는 이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긴 한데 학부 4년 내내 의대 입학을 위해서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을 직면해야 된다. 이런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리메드, 일반 학부 통합의대 이 세 경로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요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대 입학 보장에 대한 여부인데요. 프리메드나 아니면 일반 학부는 의대 입학을 보장하지 않죠. 당연히 이제 BSMD는 이제 정해진 학업 요건만 충족하면 의대 입학이 보장이 됩니다. 둘째, 핵심 경쟁 시점으로 보면 되는데 전통적 경로 같은 경우 이제 대학 4년 내내 경쟁이 지속되는데 BSMD는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 입시에서 경쟁이 집중되죠. 그리고 세 번째, MCAT 전통적인 경로 4 플러스 4일 경우에는 고득점이 이제 필수적인 주요 평가 요소인데 다수의 이제 BSMD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 요건 MCAT에 대해서 면제되거나 굉장히 점수에 대해서 완화됩니다. 이제 이런 차이는 이제 학부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전통적 경로의 학생들은 의대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인 성적 관리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데 ESMD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입시 입학, 그 의대에 대한 어떤 압박 속에서 심화 학습이나 오히려 연구, 리서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원 시스템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할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일반 BS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든 과정을 학교 지원 없이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BSMD의 지원은 이제 성격이 달라서, 주로 이제 연계된 의대 쪽에서 이제 멘토링이나 활동 기회 제공에 중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의 유연성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전통적인 경로 4 플러스 4는 다른 의대에 지원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데, ESMD는 대신에 이제 지정된 의대로만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각 경로별로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BSMD는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유연성이 낮고, 전통적인 경로는 유연성과 기회의 폭이 넓은 대신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경쟁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지원자는 이 상충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경로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 미국 치대 입학의 전통적인 경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는 이제 앞서 설명한 의대 입시와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이 공유가 되는데요. 치대 이제 역시 이제 전문 대학원 형태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대학 4년은 치대 지원을 위한 필요한 다음에 이제 핵심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기간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의대와 동일하게 높은 GPA 유지하고 치대에서 요구하는 선수 과목 이수, 그다음에 DAT 시험 준비, 그리고 고득점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과의사 쉐도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것들 이런 액티비티에 대한 거. 또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이 이야기하죠. 정교한 손재주, 손재능이 필요한 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액티비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3학년 이후에 4학년 전에 치대에 지원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합격하면 학부 졸업 후에 치대 과정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로 내에서 선택 가능한 학부 트랙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의대와 마찬가지로 프리덴탈, 그다음에 통합치대, 그다음에 일반 BS로 입학하는 형태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 치대 합격생들이 어떤 전공을 가장 많이 선택했는지 이 데이터가 이제 의대와는 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미국 치과교육협회 ADA라고 하죠. 이제 공식 데이터를 통해서 치대 합격생 전공 분포, 그다음에 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제 분석 결과는 이제 의대 입시와 전반적으로 흐름이 유사하긴 한데, 대신에 이제 특정 과학 분야로의 집중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보시면 치대 합격생, 미국 치대 합격생의 어, 55에서 60% 이상이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 관련된 전공자이고요. 여기에 이제 프리덴탈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대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 생물학, 이제 바이올로지 관련된 전공자 비율보다 치대는 더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치대 입시에서 이제 해당 전공의 중요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케미스트리라든가 다른 이공 계열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미국 치대 합격자의 75% 이상이 사이언스 관련된 전공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BA 쪽에 사회과학이라든가 인문학 쪽에 비과학 전공 출신 합격자도 존재하긴 한데 의대보다 훨씬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대 입시가 이제 사이언스 분야의 학문적 연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비중 있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치대 출신 같은 경우엔 2에서 3% 정도, 뭐 이제 최대 4% 정도까지 나오는데, BSMD 마찬가지로 이제 극소수에 해당되죠. 이런 부분들이 BSMD랑 똑같아요. 이 경로 프로그램 자체가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발 인원 자체가 제한적인 소수 정예 선발 형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작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통합치대 경로가 전통적 경로와는 다르게 소수에게만 열려있는 매우 독점적인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데이터를 통해서 통합시대가 이제 소수에게만 열려있는 경로임을 확인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경로는 4 플러스 4의 미국 치대까지의 이제 전통적인 경로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네 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첫째, 치대 입학 보장 여부인데, 프리덴탈과 이제 일반 학부, 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대 입학을 보장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BS, DDS, BS, DMD 통합치대가 정해진 학업 요건만 충족하면 치대 입학까지도 보장을 하거나 또는 조건부 보장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핵심 경쟁 시점도 전통적 경로는 학부 전 과정에 걸쳐서 경쟁이 지속되는데 반면에 이제 통합치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 입시해서 경쟁이 집중이 됩니다. 셋째, DAT 요건. 전통적 경로는 이제 고득점이 필수적이고 핵심 평가 요소이고, 근데 이제 많은 BS, DDS 통합지대 프로그램들이 이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BAT 부담, 그 준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집니다. 네 번째,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학부 생활 압박감에 대해서는 여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 프리덴탈 트랙은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서포트를 하는데 일반 학부생들은 모든 정보를 개별적으로 어, 프리메드가 아니라 이제 일반 BS는 개별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S, DDS 통합치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연계된 치과 치대
시대의 이제 자원을 활용해서 멘토링이라든가 이제 리서치주의 이런 심화된 기회도 자원도 이제 그 받을 수 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각 경로의 장단점이 확실한데요. ESDDS 통합치대는 이제 안정적인 그 어떤 자리를 시트를 확보할 수 있는 대신에 진로 선택의 유연성이 낮고 전통적 경로는 유연성이 높은 대신에 불확실성하고 지속적인 경쟁 부담을 안고 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두 번째 순서입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통합의대에 대해 BSMD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합의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7, 8년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의사를 선발하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잠재력에 이제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선발 과정에서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BSMD 쪽의 입학사정관은 지원자가 의사로서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인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7가지 기준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 BSMD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 7가지 기준을 먼저 판단하시고 객관적으로 점검해봐서 내가 적합한 학생인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학생 입장에서 나는 고등학교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이언스 과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업 성취도, 학월하고 안정성이로서 이제 고등학교 전 과정에 가서 이제 그 전 과정에서 GPA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사이언스 과목에 대해서 의대 본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둘째, 이제 표준화 시험, SAT나 ACT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이런 우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최상위권의 어떤 점수를 확보할 건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확보했는지를 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USMLE 같은 이제 고난도 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죠.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 그다음에 셋째, 의료 현장에서 이제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어떤 닥터 쉐도잉이라든가 메디컬 발론티어 같은 것들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통해서 이런 의료 현장의 긍정적인 측면, 어려운 측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인가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네 번째, 어떤지 메디칼 관련된 의과학 분야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이나 사이언스 관련된 그 어떤 리서치라든가 논문 이런 분석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인 탐구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고 그다음에 단일성으로 해서 의학 이외의 다른 진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나는 오직 의사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들을 입학사정관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학생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 이제 장기적인 과정에서 정신적 성숙도로서 의사가 되기까지 그 험난하고 힘든 길고 험난한 수련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성숙도라든가 계획성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학생이 판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3자에 의해서 객관적인 검증의 어떤 추천서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학업 능력이라든가 인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선생님, 카운슬러, 멘토, 의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신뢰도 있는 추천서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기준 같은 경우가 입학사정관이 보는 기준이고 학생 입장에서도 본인이 실제로 내가 이 7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BSMD를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BSMD 프로그램이 높은 경쟁률을 감안할 때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자 이제 프로필을 강화하는 것만큼 이제 지원할 프로그램, 그 BSMD 프로그램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무거나 선택해야 될 게 아니고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골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원 대학을 선택할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3가지 핵심 기준을 반드시 분석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 이제 프로그램, 이 BSMD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해야 되는데 기간, 뭐 6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8년짜리도 있죠. 이런 과정이
각각 학업 강도와 학부 경험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업 스타일과 목표에 맞는 기간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는 또 이제 MCAT에 대한 조건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MCAT을 완전 면제하기도 하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조건부 면제,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MCAT은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둘째, 이제 BSMD 프로그램들마다 방향성이 다르고 철학,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철학이나 인재상이 다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입학사정관은 학생이 이 인재상과 철학에 맞는지를 선발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BSMD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연구 중심의 BSMD도 있어요. 뭐 라이스 유니버시티하고 이제 베일러 의대하고 연계된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 중심의 과학자 양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 경험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리서치에 대한 경험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 소양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시 여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 때 이제 리더십을 중요시하는 학교 이런 방향이 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도적, 지리적 제약 조건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거주자 우대 정책, 뭐 인스테이트 학생 위주로만 선발하는 ESMD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립대나 공립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테이트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90% 이상의 높은 비중을 할당하기 때문에 타주의 학생이라든가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던 영주권 시민권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겠죠, 입학이, 합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요소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종 지원 대학 목록은 단순히 희망 대학에 나열이 되면 안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제시된 구조, 철학, 현실적인 제약 조건, 이런 부분도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본인의 프로필에 가장 유리한 프로그램을 구성된 전략적 결과물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요한 BSMD 통합 의대 프로그램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연구 역량이나 학문적 깊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최상위권 대학에서 운영하는 ESMD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브라운 유니버시티, 이제 라이스 베일러, 아니면 피츠버그, 스토니브룩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데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의과학자, 연구 관련된 양성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학업 능력 기본 전제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제 굉장히 AP 리서치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학교 수준의 심도 있는 리서치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잠재력을 보여줘야 합격의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전문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는 목표 지향적 전문성을 하고 있는 BSMD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제 랜슬러 폴리테크닉이라든가 유니언 콜리지나 조지 워싱턴 아니면 노바 사우스웨스턴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들이 대표적인데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지원자들에게 일반적인 의학 적성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각 학교, 대학교가 추구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경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자들은 자신의 이제 명확한 장래 목표라든가 활동 경험이 이들 이제 프로그램들의 특화된 방향성과 부합되는지 지원서에서 구체적으로 또 증명을 해야 입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그 교육 과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지역적 역할 이런 것들이 뚜렷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들인데 이 그룹을 이제 다시 두 가지 유형 형태로 나눠보면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좌측에 있는 이제 버스턴 유니버시티하고 이제 뭐 유니버시티 오브 미소리 이런 학교들은 이제 7년, 6년의 가속 과정, 좀 더 빠른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의대 졸업까지 가능한 과정이고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위 취득 기간이 이제 단축돼서 조기에 임상 교육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잡는데 대신에 이제 높은 학업 강도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하죠.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이시는 UIC라든가 뭐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플로리다 이런 곳들은 이제 그 일리노이라든가 뭐 플로리다주의 각 주를 대표하는 공립대학들이죠. 그래서
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당연히 인스테이트 학생 위주로만 선발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통합의대 합격에 필요한 학업에 대한 부분, 활동, 액티비티 스펙 이런 것들을 일반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최상위권 탑스쿨의 대학을 지원하려는 학생들과 비교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분석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지원 자격이 국적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BSMD 통합의대 프로그램은 사실상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거의 부여가 되고, 유학생에게는 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일단은 학생이 영주권 시민권자여야지 이 모든 것의 출발의 시점이 되는 거고, 이런 전제 하에서 구체적인 학업 스펙을 보면은 G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언웨이팅을 해가지고 최상위권 대학이 이제 3.9를 넘어서 거의 그냥 4.0 만점으로 보면 되고요. 3.95 정도 이 정도를 목표로 잡아야 되고 SAT나 ACT 뭐 이런 것들도 특히 SAT를 보면은 최상위권 대학 목표치죠. 거의 뭐 탑스쿨 수준의 1520, 1530 이 정도가 아니라 1550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ACT 35 정도. 그다음에 AP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사실 ESMD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10개에 가까운 이제 그 AP 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5점짜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관련된 목표를 보면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기간에 닥터 쉐도잉을 50에서 100시간 정도는 잡고 그다음에 뭐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경험을 갖고 뭐 이제 임상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100에서 150시간 정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지원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이제 또 이제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서치 경험은 이제 최상위권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매우 중요한 차별화되는 요소인데요. 만약에 이제 논문 초록 발표 이런 것들이나 공동 저자 등재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입학사정관한테는 어, 주의해서 보게 될 요소일 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BSND 프로그램이 이런 구체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지원자가 이제 단순히 학업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 미래에 곧바로 의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검증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영상 세 번째 순서입니다. 통합의대 BSMD에 의해서 이번에는 통합치대 BSDDS를 BSDMD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합치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통합의대와는 다른 관점의 평가 기준을 좀 적용하는 게 있는데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왜 의사가 아닌 치과 의사가 되려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보시게 될 7가지 기준을 통해서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가 의대 쪽 섹션에서 봤던 것들과 비슷하죠. 이제 첫째, 과학 분야의 학업적 탁월성을 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핵심 뭐 사이언스 과목들 뭐 바이올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 같은 것에 대해서 최상위권의 학업 성취를 일관되게 유지했는가 이런 걸 증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복잡하게 어떤 나중에 치대 들어가서 구강 해부학이라든가 어떤 그 피지올로지 생리학 같은 경우는 학습하기엔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둘째는 표준화된 이제 시험의 객관적 역량으로 SAT나 ACT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확보 이미 했는지 이런 것들이 되고 세 번째가 치의학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화된 이해로서 닥터 쉐도잉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 쉐도잉도 고등학교 때 일반 진료 교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치과 진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과학적 지식,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과 정교한 손재능 이런 것들을 융합으로 치의학 관련된 사이언스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서치 경험을 만들어서 제출할 때 이제 뭐 악기라든가 미술 뭐 어떤 장기간의 활동을 증명되는 손재주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치과 의사 진로에 대해서 단일성으로 여러 진로 중에서 하나의 치의학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뚜렷하고 일관된 목표 의식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 기술 발전에 대한 평생 학습태세로서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라든가 이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치의학에 대한 직업적 특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대 쪽하고 비슷하죠. 이제 통합 의대뿐만 아니라 통합치대도 정말 정말 강력한 추천서를, 제3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할 능력이 된다.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통합시대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 이쪽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보게 될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적용한 전략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 통합시대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특징을 또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간, 어떤 DAT 조건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눠지는데, 이제 프로그램 기간이 6년이나 7년, 8년짜리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대학교 학부에 들어가서 통합시대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학업 강도를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6년, 7년을 선택하지 말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8년짜리 통합치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통합치대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지원자의 강점이 이제 프로그램의 방향성하고 일치할 때 당연히 하겠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연구 중심의 프로그램인지 아니면은 이 그 통합시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공공보건 중심 프로그램인지 아니면은 이제 임상 신기술 중심의 프로그램인지에 따라서 학생이 그에 맞춰서 고등학교 때 스펙을 관리하고 맞춰서 그쪽으로 향해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도적, 지리적 제약 조건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제 통합의대처럼 이제 일부 주립대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인스테이트 학생 위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될지, 그게 나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원하려는 학교의 정책을 사전에 확인해서 합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원은 피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원 관리의 기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내가 지원할 통합치대에 대한 목록을, 리스트업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프로필과 스펙에 맞춰서 가장 유리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거에 대한 리스트업에서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통합치대 프로그램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그룹이 이제 치의학, 멘탈 리서치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선발하는 어떤 최상위권 대학들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펜이 있고요. 유펜 통합시대, 케이스 웨스턴 아니면 그 USC, 서던 캘리포니아라든가 피츠버그가 있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엔 이제 미래의 치의학 과학자, 덴티스트, 사이언티스트를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원자의 최상위권 학업 능력은 기본 전제로 평가하고 그 위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굉장히 리서치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통합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학사정관한테 증명해야 됩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이제 구조적인 환경적 특수성을 가진 프로그램들인데 지원자에게 이제 특정 경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UOP, 유니버시티 오브 퍼시픽, NYU, 템플, 터프츠 이런 학교들이 해당되는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이제, 예를 들면 UOP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짧은 5년, 6년, 7년 통해서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NYU라든가 템플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폭넓은 임상 경험 기회를 강조하고요. 터프츠는 이제 학부 2학년 때 통합치대 같은 경우, 통합치대 프로그램인데도 터프츠는 어, 얼리 어시어런스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조기 선발 프로그램하고 같이 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목표하고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학교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주립대학 프로그램들이죠. 커네티컷, 플로리다, UF, 아니면 스토니브룩이나 알라바마 이런 학교들이 포함되는데 이 그룹의 지원 전략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테이트, 거주자 우대 정책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주립대학 프로그램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주에 인스테이트 학생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파주의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통합 시대 합격에 필요한 스펙을 통합 의대 비교해서 이제 그 공통점과 그다음에 차이점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BSMD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지원 자격은 국적인데 일부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데 통합 의대와 달리 통합 치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합치대는 유학생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틀리고 GPA는 4.0 만점에 가까워야 되고 SAT도 1550 이거는 나머지 SAT, AP, 쉐도잉, 발런티어 리서치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이제 통합의대 섹션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일부 차이 말고는 여기서 통합의대와 통합시대의 차이점은 국적에 대해서 유학생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지금 영상 네 번째 순서로 통합의대와 통합시대 공통으로 입학 전략과 준비 타임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통합의대와 통합치대 합격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준비 전략,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해야 될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첫 번째, 장기적이고 일관된 활동을, 액티비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9학년부터 10학년도 아니고 9학년부터 모든 활동이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단순히 이제 어떤 액티비티 목록이 아니라 이제 어떤 뭐 9학년 때부터 관심 그리고 탐구했고 심화해서 리더십으로 이렇게 크게 발전하는 과정 이런 연결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업 프로필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데 GPA 3.95, SAT 1550 이상이 있던 이런 최상위권 스펙 같은 것들이 이제 합격을 절대 보장하는 것들은 아니고 지원서를 평가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일 뿐이고요. 또 모든 지원자의 학업 수준이 비슷합니다. 지원하는 학생들 자체가 다들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변별력은 어떤 메디컬 액티비티 쪽의 기피하고 에세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도전적인 사이언스라든가 수학 과목에서 최고 점수 득점도 필수 전제 조건이고요. 액티비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맞춤 지원서 준비인데, 지원하려는 이제 모든 대학의 미션, 어떤 리서치라든가 어떤 클리니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자신의 경험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서 에세이에 녹여야 되죠. 그래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원오브댐처럼 이제 지원서를 만드는 거는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원서 작성이라든가 작성하기 전에 강조할 어떤 액티비티에 대해서 미리 분류하는 전략적인 분류 작업도 선행돼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통적인 프리메드 과정의 동시 준비. 그래서 통합의대나 통합치대 준비에 요구되는 스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위권 대학의 일반 프리메드 과정과 거의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통합의대나 통합치대 불합격 시에 단순히 대안이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듀얼 트랙, 투 트랙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원 경로에 따라서 에세이의 핵심 초점인 어떤 의료인으로서의 확신, 이런 특정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다르게 설정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커먼앱에서 나중에 이제 12학년이 돼서 지원할 때 프리메드, 프리덴탈 최상위권 학교와 통합의대, 통합시대 각각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뭐 이거는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통합의대 프로그램을 선발할 때 의대 최종 진학 조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통합의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의대 입학 시험인 MCAT이 면제되고 학부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를 하면 통합의대 프로그램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의대 프로그램에 학생이 입학을 하면
일정 수준의 GPA만 유지하면 MCAT은 무조건 면제되고 의대 입학이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이런 형태의 통합의대 프로그램이 첫 번째가 있고요. 뭐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MCAT 준비도 이제 그런 부담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대학교 학부 기간 동안 어떤 심화된 리서치라든가 다양한 액티비티 같은 걸 통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더 할 수가 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이런 안정적인 조건 때문에 고등학교 시점에서 이 케이스 1에 해당되는 통합의대 프로그램들은 정말 정말 극소수로 최고의 학생들만 뽑겠죠. 그래서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방금 말씀드렸던 케이스 1의 유형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운 레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라이스, 케이스 웨스턴, 로체스터, 조지 워싱턴, 노스웨스턴 이런 쪽에 있는 통합 의대 프로그램들이 완전 보장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그 대신에 그 똑같은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통합 의대 프로그래밍 한데 일정 GPA를 유지하고 조건이 MCAT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완화된 일반 지원자들보다 낮은 점수의 MCAT만 있으면 의대 입학을 100% 보장을 하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보장을 해준다. 이런 유형의 학교입니다. 여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 BU나 아니면 피츠버그, 스토니브룩, 여기 알바니, 그다음에 러커스와 같이 운영하거나 사우스 플로리다 이런 통합의대 프로그램들이 MCAT의 조건이 있지만 완화된 MCAT이고 그래서 합격 가능성은 유리하지만 100% 의대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치대를 보면은 통합치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에 앞서서 이제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통합의대와 달리 통합치대는 여러 대학에 연계되는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합격이 절대로 치대 최종 합격을 통합의대처럼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건부 프로그램의 경우에 학부 과정에서 또 다른 지원자들과 다시 경쟁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각 프로그램의 보장 수준을 미리 사전에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 치대 프로그램의 세 가지 유형을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단일 대학 통합형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학부와 치대가 동일한 대학 내에 수속돼서 운영되는 가장 안정적인 직접적인 어떤 연계 과정이죠. 이제 이 유형의 핵심 조건이 이제 정해진 GPA만 유지하면 사실상 치대 입학이 보장되는 이런 경우인데, 그다음에 DAT 시험도 면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뭐 굉장히 낮은 DAT 점수만 받아도 무조건 합격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유펜이나 케이스 웨스턴, USC, 그 마켓 이런 학교들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 대학 조건부 연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치대가 두 개나 세 개, 보통 이제 두 개 대학 정도의 특정 파트너와 MOU를 맺고 운영되는 모델인데 이 유형의 특징은 이제 치대 입학의 기회는 보장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보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GPA만 유지하는 것을 떠나서 일정 수준의 DAT 점수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 학부 시절에 이 통합 치대를 통해서 최종 치대에 입학하기 위해선 메디컬 액티비티 조건들도 맞춰야 되고 리서치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부 입학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NYU 아니면 피츠버그, 보스턴 유니버시티, 스토니브룩 이런 치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가 가장 이슈화되는 것일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다수의 하나의 치대가 여러 다수의 대학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통합치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가장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최종 합격을 보장한다기보다도 지원 시 우선 고려 사항 또는 아니면 뭐 인터뷰 기회까지는 보장해 줄게. 이 정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학 학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대를 입학할 때까지 또다시 이제 대학 학부에서 높은 수준의 재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치대가 다수의 학부 대학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학교들이 이제 뭐 레코미나드나 터프츠, UOP, UDM 이런 학교들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통합치대 지원자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부터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장을 원한다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유형 1, 유형 2를 하고 추가적인 조건부 경쟁의 기회를 고려한다면 유형 2나 3을 선택하는 등 이제 각 유형의 보장 수준과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본인의 목표에 맞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통합의대나 통합시대에 지원하고 입시에서 이 GPA나 SAT 같은 정량적 지표가 지원자의 학업 우수성을 보여주는 기본이죠. 근데 이제 이 지표들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고, 이번에는 이제 최상위권 경쟁에서 실질적인 변별력을 갖는 정성평가 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정성평가 요소가 통합의대, 통합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원자들이 통합의대나 통합치대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정량적 데이터가 굉장히 비슷한, 하나의 비슷한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원자가 거의 뭐 4.0에 가까운 3.8, 3.9, 4.0 이 정도 수준의 이제 GPA이고, 그다음에 SAT도 비슷한 수준대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만으로 보면 이제 지원자를 입학사정관이 선발하는 기준이 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이런 기본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들 대상으로 이 학생들 중에서 미래의 일종의 의료인으로서 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성적 평가 요소를 더 중요하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둘째, 정성적 경험이 이제 지원자의 핵심인 에세이와 인터뷰까지 결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왜 의사,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 같은 경우에 반드시 구체적인 학생의 경험에서 나오죠. 그래서 지원자가 경험한 이제 쉐도잉이라든가 메디컬 발런티어 아니면 리서치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이 어떤 결국은 이제 통합의대나 통합치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주고 이런 것들에서 난 의사나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는 주장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량 평가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격을 증명하는 단계이고 정성 평가 요소는 합격의 가치를 증명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통합의대 및 통합치대 입시에서 리서치 경험이 특히 또 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서치가 이제 최상위권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또 BSMD나 DBS 지원자들이 대부분 유사한 수준의 높은 GPA, 그다음에 SAT 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이제 차별화된 리서치 경험이 지원자가 이제 어떤 고등학교 교실에서 배운 어떤 사이언스, 과학적 사고를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이런 걸 증명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상위권, BSMD나 DBS 프로그램 합격생, 특히 BSMD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의 90% 가까이 고등학교 때 리서치, AP 리서치가 아니에요. 대학 수준의 리서치 경험을 보유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리서치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리서치가 의학 분야에 대한 학문적 깊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AP 리서치에 대해서 AP 리서치만으로 이런 통합의대나 통합지대에 지원할 때 어떤 스펙으로 충분한지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P 리서치는 좋은 기초 과정이긴 한데 최상위권 아니면 뭐 사실 BSMD나 통합의대나 통합지대 지원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네 가지 기준으로 나는 분석해 볼게요. 첫째, 연구의 수준이 좀 차이가 있어요. AP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이런 기본적인 연구 과정에 대해서 학문적 훈련에 가깝고, 이제 ESMD나 BSDD에서 통합의대나 통합치대에서 요구하는 리서치는 이제 기본 훈련을 넘어서 새로운 가설 설정, 이렇게 이런 실험과 데이터를 증명하는
거의 대학 수준의 리서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성과의 공신력이 중요한데 AP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뭐 컬리지 보드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내부 평가의 성격이 강하고요. 근데 이제 통합의대나 통합지대에서 요구하는 리서치는 대학 연구실 아니면 외부 학회, 어떤 과학 경진대회 이런 외부 전문가 사회 검증을 거친 이제 객관적인 성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학문적 깊이의 이슈인데 AP 리서치는 이제 주제 선택이 자유롭긴 한데 현실적으로 심화 과학, 어떤 사이언스 실험이 어렵죠. 그래서 인문, 사회, 계열 어떤 이런 쪽의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통합의대, 통합치대에서 요구하는 리서치는 이제 뭐 분자생물학 실험, 뭐 약물 효능 분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지원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과학 분야의 깊이 있는 탐구 이런 것들을 대학 수준으로 요구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경쟁력의 이슈예요. AP 리서치는 이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이수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차별화되기 또 어렵고요. 근데 통합의대, 통합치대에서 요구하는 이제 상위 학생,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실에서 인턴십이나 논문, 퍼블리싱까지 하는, 이제 AP 리서치를 넘어서 이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P 리서치는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통합의대나 통합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대학 수준의 리서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통합의대, 통합치대 합격을 위해서 학생이 9학년일 경우를 대비해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간의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9학년은 이제 탐색, 적응의 시기라고 봐야겠죠. 이 시기의 목표는 최상위권의 학업 습관을 정착시키고 의료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업의 경우에는 뭐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 GPA를 목표로 하고 수강 가능한 최고 레벨의 이제 사이언스나 수학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하고요. 액티비티는 의료 관련된 동아리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뭐 토론이든 뭐 스포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활동에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균형 잡힌 역량을 보여주는 시기다.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기초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의료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시작하는 시기 이렇게 볼 수 있고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과 심화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학년의 목표는 넓혔던 관심을 의료 분야로 집중하기 시작하고요. 구체적인 경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SAT나 ACT 준비를 또 본격적으로 10학년 때부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학년 끝나기 전에 요즘 학생들은 10학년 때 SAT 시험을 한번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실력도 점검하죠.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기 시작하고 11학년 여름의 핵심 활동들 이런 것들 위해서 이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미리 접촉을 해서 이제 시작 시점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핵심 경험이나 어떤 기록으로 10학년 여름방학 때는 이제 최소 2, 3주 정도 어떤 의사라든가 치과의사, 쉐도잉이나 메디컬 발런티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경험과 성찰을 어떤 그 액티비티 저널, 퍼블리싱 저널을 통해서 이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에세이나 인터뷰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1학년은 증명과 성과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시기는 지난 2년간 9학년부터 10학년까지 노력을 가시적인 성과로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업이나 시험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도전적인 과목들 AP 네다섯 개 이상 하고 GPA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SAT도 1550 정도는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더십이나 연구 이런 것들도 뭐 동아리 회장 아니면 이제 핵심 리더십 역할 이런 것들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시기죠. 그다음에 리서치도 반드시 확보를 시작해야 됩니다. 뭐 입시 준비 지원을 준비하는데 이제 2학기쯤 되면 이미 미리 강력한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 리스트업도 하고 포트폴리오 제공하면서 관계 형성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커먼앱에 에세이 초안도 작성하고 지원 대학 리스트도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2학년이 실행 그리고 마무리 시기죠. 12학년의 목표라고 보면 9학년에서 11학년까지 3년간
결과를 완벽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고 이제 마지막까지 학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원서 제출이 8월부터 11월 사이에 하고 커먼 앱이나 이제 모든 대학교 추가 에세이, 서플먼트 에세이까지 마감일에 맞춰 제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12학년 1학기 성적이 이제 합격에 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상의 성적, GPA를 유지해야죠. 그리고 인터뷰나 최종 결정 2학기쯤 되면 또 원서 제출에 인터뷰 준비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1월부터 진행되는 인터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한 다음 해 4월에 합격 발표 확인한 다음에 5월까지 최종 진학할 대학 결정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전체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간의 과정이 장기적인 계획과 시기별, 목표 달성의 힘으로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단계의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시 결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통합의대, 통합시대, 입시의 특징,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합격 로드맵까지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적 지식과 실제로 시행하는 그 사이에는 이제 분명한 간극, 갭이 존재하죠. 저희 판매들에서 또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는 가장 큰 어려움을 보면 많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정량평가, 정성평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어려워하고요. 최상위권 GPA나 시험 점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제 굉장히 심도 있는 리서치라든가 메디컬 발런티어, 쉐도잉, 리더십 이런 것까지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고등학생들한테는 대학생도 아닌데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이제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가의 지원이 합격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이제 학생들의 노력이 최고의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판매드랩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판매드랩의 프로그램 중에서 통합의대, 통합시대,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보면 판매드랩의 이제 어드미션 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생에게 이제 커먼 앱을 지원서 제출도 없고 에세이 첨삭만 해주는 게 아니라 판매드랩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최종 학생이 그 합격해서 입학할 때까지 매월 1회에서 2회씩 정기적인 미팅을 하고 비공식적인 미팅을 포함해서요. 또 학생의 스펙을 계속적으로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이 관리해주고 추후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작성하고 에세이 첨삭 지도까지 학생의 스펙에 맞춰서 최적화된 학교로 추천을 하고 리스트업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 판매드립에서는 미국 의치학계 출신 선생님들, 전문가 선생님들이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드립의 두 번째 프로그램이 이제 튜터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의대 통합시대 합격을 위해서 고등학교 기간에 최고의 이제 SAT, 그다음에 GPA, 에이트까지 해야 돼 이제 아카데믹 스펙이 많죠. 그래서 이런 스펙에 대해서 판매드랩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1대1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튜터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통합의대 통합시대 합격 후에도 최종적인 대학 입학 전까지 이제 선행학습도 저희가 어떤 뭐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같은 이제 아니면 올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사이언스 과목들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고 대학교 입학 후에도 학부 GPA 관리도 저희가 튜터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대 치대 지원할 때 MCAT이나 DAT 튜터링까지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고등학교 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메디컬 액티비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펙을 위해서 국내 이제 대형 병원, 어떤 국내 성모병원에서 닥터 쉐도잉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그 성모병원 외과 전문의 교수님을 통해서 쉐도잉을 진행하고 종료되면 서티피케이트라든가 추천서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의치학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이 이제 입학 전후 제출까지 액티비티, 메디컬 액티비티에 대해서 멘토링과 조언까지 제공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드립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리서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 통합의대나 통합시대에 입학을 위해서 고등학생들 필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리서치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은 가장 이제 큰 특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에모리, 러커스, 벤더멘트, 조지아 텍, MIT, 수니, 케이스 휴스턴, 터프츠, 유펜, 하버드 출신 현직 미국
명문대 교수님들이 직접 리서치를 멘토링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추천서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특징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리서치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학생 저널의 퍼블리싱까지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끝났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미국 통합의대나 통합시대 진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그 아카데믹 스코어의 점수 싸움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준비하고 전략적인 설계가 만들어낸 결과로 이제 합격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아카데믹 스펙뿐만 아니라 쉐도잉이나 리서치, 발런티어 이런 모든 활동을 연결하는 스토리 그리고 추천서까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한다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합격을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화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